그것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이 여러 학문과 그것이 그 통계학이 엮여서 새로운 학문 분야가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처음에 나온 바이오매트릭스는 바이올로지, 생물학이랑 엮여서, 바이오인포메틱스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생물학이라든가 이런 인포메이션, 그 유전체학과 엮여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학문 분야이고요. 경제학과는 에코노메트릭스, 심리학과는 사이코메트릭스, 그다음에 그 공학과는 테크노메트릭스, 뭐 화학, 행동과학,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그 사회학과 묶여서 소시오매트릭스라는 이러한 새로운 분야가 이렇게 발전된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미국 통계학회에서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진출 분야라는 것을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 비즈니스, 그 산업, 그 경영이나 뭐 이런 쪽이요. 그다음에 피지컬 사이언스, 의학이나 뭐 화학이나 뭐 물리학,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그 뭐 정부 부처에 가서 공식 통계에 해당되는 것, 또는 헬스와 메디슨, 이런 다양한 분야에 진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사회 발전의 기여로는 정보화 사회의 길잡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정보화 사회의 길잡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그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필요한 그 정보 중에 우리에게 유용하고 우리가 아주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아주 추출해주는 그런 감각을 익히는데 바로 통계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그 민주화 발전의 기여입니다. 여러분 통계학에 무슨 민주화 발전 이렇게 의아해하실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선거를 한다든가 또는 뭐 지지율을 우리가 그 산출한다든가 요새 선거를 할 때 그 유권자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권자가 원하는, 그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반영해서 무슨 공약을 만든다든가 선거 전략을 짜게 되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국민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반영한다라는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이념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이 또 민주화 발전의 기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의 기여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산업 발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GDP 뭐 이런 것이 많이 그 개선이 됐는데 그런 것이 바로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식스 시그마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즉 우리가 이제 앞에서 통계학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러한 그 불량률을 아주 최소로 줄이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이런 분포 이론에 적용해서 그 생산성 향상, 불량률이 아주 없는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라는데 바로 통계학적인 이론이 또 밑받침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스포츠 과학에 기여했다. 웬 통계학이 스포츠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농구 코트에서 농구 선수들이 막 주고받고 슛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변수화해서 지금 여기 테이블처럼 이렇게 그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농구 코트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하나하나의 선수들의 움직임, 슈팅이 몇 번 됐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승률이 얼마다 이런 걸 예측한다든가 이런 모델링을 하는 그런 분석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스포츠가 또 많이 발전을 해서 비단 농구뿐만 아니라 축구, 야구, 또 골프에 이르기까지 모든 스포츠에 지금은 옛날처럼 뭐 키가 크고 힘이 좋으면 좋다. 이게 아니라 그 선수들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을 변수로, 자료로 분석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아주 최적의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뭐 트레이닝을 한다든가 선수를 뽑는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바로 통계학이 기여를 한다는 거죠. 통계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잠시 그 통계로 보는 세상 코너의 Do and Don't를 같이 한번 보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귀었는가?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 10명 중 5.4명. 가족과 함께 점심을 먹지 않는 사람 10명 중 8.6명.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지 않는 사람 10명 중 3.5명. 식구란 한 집에 살면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말합니다. 같이 밥을 먹으며 눈을 맞추고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의 따뜻함과 존재를 확인하게 해주는 밥상머리.
이러다간 식구끼리도 우리 같이 밥 한 번 먹을래요? 하고 밥상머리 데이트를 신청해야 하는 때가 오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통계학의 역사, 지금 이 현대 통계학이 어떤 그 발자취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됐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요. 우선 BC 1440년에 모세의 구약 성서에 나오는 그런 것이 그 통계학의 첫 발자국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그 광야를 떠돌면서 만나를 떼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만나를 떼어줄 때 몇 살이 몇 명이 있느냐? 사람들의 연령별 분포를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통계학의 첫 발자국이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다음에 BC 3050년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 건설을 위해서 지금도 아주 튼튼하게 건재한 피라미드를 세우기 위해서 그 지형은 어떻게 되고 뭐 땅의 수분은 어떻게 되고 뭐 그 흙의 성분은 무엇이 이런 걸 조사를 했다는 것이 또한 굉장히 통계학의 발자취라고 할 수 있고요. 2020년에는 이집트에서 최초의 토지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쪽에를 보면 중국의 인구 조사가 BC 2300년에 이루어지고 로마의 최초의 센서스가 또 시행이 됐고 또 영국, 포르투갈, 프랑스, 유럽에서 제1회 국세 조사가 실시됐다라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통계학의 어떤 첫 발자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통계학의 그 학문으로서 성립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통계학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나라는 것이 또 역사적인 기록으로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시대의 그 역사 기록을 보면 낙랑군은 25현에 몇 호에 몇 명이 살고 있다. 또 현도군은 몇 턴에 몇 명이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보면은 그 경주에 집이 몇 호가 살고 있다라든가 또 통일신라에는 호구 조사를 실시했고 고려시대에는 삼등호제를 실시했다. 또 조선시대 와서는 근대적인 호적 제도를 선포를 했고 인조 때에는 3년 간격으로 호적 신고를 의무화해서 이런 걸 실시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아주 현실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런 걸 실시했겠죠. 그래서 보면 병역이라든가 몇 살로 몇 부대를 만들 것인가라는 병역 또는 과세, 텍세이션, 부역 이런 것들이 아주 목적인 그런 우리나라의 통계학의 역사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대전의 통계청에 가시면 이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기록들을 실제로 이렇게 전시관에 전시해 놓는 것을 실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통계학의 그 학문으로서 이론을 구축하는 데는 어떤 사람들이 역할을 했나를 살펴보면 1733년에 드모르부터 시작해서 라플라스라든가 가우스, 다윈, 멘델, 그다음에 갈톤이라는 사람, 피어슨, 피셔 이런 사람들이 통계학의 어떤 학문적인 주춧돌을 세웠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통계학자들 중에서 우리가 꼭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될 사람들은 드모르, 라플레이스, 가우스라는 이런 세 명의 통계학자가 그 통계학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그런 분포를 우리가 이론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안한 사람은 가우스인데 이 사람이 천체 운동에 이거를 적용을 했고 이거를 수식으로 구체적으로 수식으로 이퀘이션으로 정의를 해서 정규 분포는 사실 모양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가운데에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가운데 데이터가 다 모여 있는 이러한 정규 분포를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명의 학자들이 그렇게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정의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부르는 거는 바로 그런 기여를 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다윈이라는 사람이 유전 법칙을 통해서 통계적 설명을 했고 멘델의 유전 법칙 이것도 그냥 설명한 것이 아니라 통계학적인 확률적인 기초하에 이러한 이론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톤이라는 사람은 회기 모형 즉 여기에서 상관과 회기를 집집마다 아버지의 키와 아들의 키의 자료를 가지고 상관과 회기라는 이론을 처음으로 주창한 사람이 바로 갈톤이라는 통계학자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또 꼭 기억해 둬야 되는 두 명이 통계학자 영국 사람이 있는데 칼 피어슨이라는 사람은 현대 통계학의 아버지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다음에 피어슨의 제자인 R.L. 피셔라는 사람은 평생을 로담스텟이라는 농장에 살면서 모집단과 표본의 이론을
많이 연구를 했고 또 실험계획법에 대한 이런 이론들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지네틱 시어리, 유전체에 관한 이론들도 많이 발표한 그러한 연구 논문을 많이 수없이 발표해서 이 두 사람이 근대 현대 통계학의 어떤 기둥의 역할을 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적어도 이런 대표적인 통계학자들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피셔가 평생을 보냈던 로담스텟이라는 농장인데 이 농장에서 최근에는 박사학위를 주는 그런 인스티튜트이죠. 그래서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영국에 혹시 여행을 가면 이 로담스텟을 꼭 계획에 넣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로담스텟에서 연구하는 연구 분야가 지금 보시는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분야들이 연구되고 있는가 꼭 실험계획법이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유전에 관한 그러한 연구라든가 또는 에너지에 관한 거라든가 또는 뭐 기후변화 뭐 이런 다양한 분야의 그러한 통계학 연구들이 로담스텟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담스텟을 잠깐 우리가 들려볼까요?